이번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중에서 위험 요인 파악을 할 거예요. 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를 함으로써 그 산업재해를 안 일어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절차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기존에 사고가 일어났던 자료,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장비, 뭐 보유 현황, 그리고 뭐 사고조사 보고서를 과거에 일어났던 거를 파악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한 특성 정보를 대한 정보도 또한 수집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MSDS 자료가 있겠고요. 작업 환경 특성 결과 또 여기에서 이제 요 기존 자료랑 추가해서 근로자라든지 하청업체, 즉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위험 요소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가 발굴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당연히 서류득이든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누적이 돼야지만 이게 관리가 되고 파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 사고 위험이 발생을 한다, 아니면 사고를 이어지진 않았던 뭐 그런 아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확률적으로 위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차 사고라는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에 너무 치이다 보면 아차 사고라는 거는 그냥 무시될 수 있는 경향이 크죠. 그리고 근로자가 일을 하는 환경에 아차 사고라든지 실제 산업사고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근로자가 일을 못해서 근로자가 잘못을 해서 된 것처럼 그런 암암리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차 사고라든지 산업재해가 정확하게 그게 서면 보고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근로자가 잘못이 아니라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지만 이런 그 위험 요인 파악은 사실은 제대로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말하는 것처럼 아차 사고, 실제 사고를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아차 사고라는 부분이 하인리 그 법칙처럼 중상해 그리고 경상해를 어쨌든 확률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이 아차 사고에 대한 부분이 파악하는 것도 필요를 해요. 그래서 회사에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그 부분에 아차 사고를 누적해서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는 즉시를 보고를 하고 누구한테 해야 되고, 중상해 같은 경우도 즉시 보고를 해서 누구한테 뭐 안전부서라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한테 해야 되는지, 이런 그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경미한 재해나 아차 사고에 대한 거는 뭐 서면 보고를 하고, 그 서면 보고를 한 내용들은 누적이 돼서 아차 사고에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 아차 사고가 실제 중경상 그 상해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률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봐라. 그 체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복사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적잖아요. 근데 현장에 그 생산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프레스라든지 뭐 금형 이런 쪽으로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손에 끼면은 회복 불가 정도로 절단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 기구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라든지 그런 분석하는 거를 배분을 할 때 어쨌든 위험기계 기구 설비들을 좀 더 파악을 하고,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대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리대장을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관리대장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잘 마련을 해라. 그리고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해 인자를 파악을 하는데 그 화학적 인자별로도 파악을 해보고, 이거는 화학 제품 이제
화학 물질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화재가 났을 때도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게 뭐 물질 특성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리고 물질 특성에 따라서 화재 폭발 누출이 피해 규모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화학적 인자에 대한 정보도 분명히 이것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그 위험 요소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제거를 한다든지 대체 통제가 가능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에 근로자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압, 기온 이런 게 적정 수준인지 그런 물리적 인자를 파악을 하고 혈액 매개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생물학적 인자, 그리고 뭐 무거운 물건을 하루에 너무 많이 든다든지 하는 그런 근골격계 부담 작업, 직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작업이라든지 하면 인간공학적 인자라든 거를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아까처럼 위험 기계기구 설부도 별도로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지만 위험 장소별로도 어느 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게 카운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형태별, 그러니까 작업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 때, 만약에 뭐 제품을 찍어낼 때라도 어떤 틀을 찍어낼 때 만약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또 파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데이터를 위험 장소별로도 또 카운팅을 해보고 통계적으로 내보고 작업 형태별로 어느 작업에서 위험 재해가 많이 아차 사고가 많이 나는지 재해 발생률이 어느 정도 높은 건지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 유형별로도 파악을 해보고, 예를 들어 뭐 떨어짐이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게 어떤 위험 장소에서 가장 많이 떨어짐이 일어나는지. 우리 건설 사고에서는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짐이 많잖아요. 고소 작업 때 이런 데서도 떨어지는 사고도 많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작업 형태별, 위험 장소별로 해서 떨어진 사고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는지, 아니면 끼임 사고는 어느 부분에서 점검을 할 때 많이 나냐, 아니면 어떤 생산품을 할 때 많이 나냐, 그리고 제품 변경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나는지 그거를 분류해서 한번 보고, 맞음, 부딪힘, 깔림, 뒤지침, 화재, 폭발, 노출, 질식, 폭염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질식은 어느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고 어떤 작업을 할 때 많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유형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위험하게 작용하는 것들은 늘상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비정형 작업에서 위험 요소가 더 많이 있게 되죠. 뭐 비정형 작업이라고 하면 매일 생산하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점검을 할 때, 만약에 고장이 나서 점검을 하게 될 때 오히려 더 안전사고 많이 나게 되죠. 그리고 제품을 신규 설치해서 돌릴 때 그리고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화학 물질을 변경을 시켰을 때, 아니면 뭐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뭐 어떤 액체를 변경을 시켰는데 그 액체가 어떤 구멍을 막아서 화재 폭발 누출로 이렇게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비정형 작업, 그러니까 변경하는 그 요소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안정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져 있는지 꼭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지, 떨어짐이라고 하면 떨어짐 사고가 작업 장소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장소에서 떨어짐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해 인자별, 뭐 작업별, 장소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또 아차 사고가 그 재해율을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중경상의 그 재해율을 높이니까 아차 사고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 또한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위험기기 설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위험기계 기구 설비가 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또 잘 파악하고 있는지, 유해인자도 뭐 물리적 인자가 있죠. 소음, 진동 같은 거, 그런 거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인자, 화학 인자,
그런 인자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위험 장소에서는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고위험 장소라고 정해야 안전 작업 허가서를 발급을 받을 거잖아요. 밀폐 공간인데 작업 허가 절차서를 작성을 하라는 게 절차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위험한데도 그냥 작업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위험 장소를 별도로 관리를 해서 거기는 작업 허가 절차서를 통해서 관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작업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잘 안 되고 있는 게 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 만약 정지를 했거나 이물질이 껴서 고장이 났던가 하면은 체크를 하는데 그거를 실수로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켜는 바람에 그 수리를 하고 있는 작업자가 끼임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를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스위치를 오프했다, 그거에 대한 거를 락아웃을 하던지, 아니면 작업 중이다, 수리 중이라고 하는 태그아웃을 꼭 붙여서 제3의 인물이 와가지고 또 다른 작업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건드려서 수리라든지 운전을 정지하고 뭔가 체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갑자기 기계가 작동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거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을 절차를 만들어서 꼭 그 운전 정지할 때는 록아웃, 태그 아웃을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절차가 있어야지. 없으면 안 하고 그냥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위험 비정형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허가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정형 작업이 먼저 파악이 돼야지만 그 비정형 작업에 대해서 작업 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정형 작업이 모르는데 어떻게 작업 허가제라는 걸 가지고 와서 절차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위험 요인 파악하는 부분에 비정형 작업을 꼭 잘 파악을 해라, 별도로 파악을 해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중대법 시행령 규정의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부분에 3호에 있어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만들어서 그 업무 절차가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마다 점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라. 요것 또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 근거라고 하면 법정은 최소한의 것이고, 사실은 요것만 해서는 재해율을 낮추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보다는 더 잘해야 재해율을 줄일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위험 요인 제거 대책 및 통제를 정리를 해볼게요.